반갑습니다. 채널 이름 바꾸고 첫 이제 영상인 것 같아요. 미용에 관련된 것 중에는 요즘은 이제 다들 국가공인 시험을 다들 보시죠. 그래서 이제 국가공인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국가공인 이제 그 애견 미용사 국가공인 시험의 명칭은 발리겐 스타일리스트죠. 발리겐 스타일리스트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미용을 잘 하는 거 이외에 이상한 부분에 대한 뭐 감점이나 제재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뭐 여학생들 머리끈을 뭐 검정색으로 무조건 해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또 위그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규정을 두고 제재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 뭐 별 모양 귀걸이를 했는데 또는 뭐랄까 뭐 검정색 뭐 또는 뭐 금반지, 은반지를 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하고 응시생 간에 뭐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기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똑같이 통일되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는 게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첫 번째 심사위원이 공개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저는 참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이 심사위원 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학원에 전국에 학원들이 많죠. 뭐 몇십 년씩 한 분도 있고 불과 몇 달 몇 년 된 분도 있지만 그 중에 물론 뭐 애견 미용을 아예 모르는 원장님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빼고 미용을 잘하고 오랫동안 했던 학원장님들한테 배운 제자들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 나름 다 잘하는 사람들이죠. 경력도 많고 배우는 것도 아마 뭐 잘 배웠겠죠. 그런 사람을 심사하려고 하면 적어도 심사위원은 그런 응시생에 비슷하거나 더 높은, 더 많은 경력이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란 그렇잖아요. 심사위원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랄까, 운동 경기 대회의 심판과 자격증 시험의 심사위원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은 그 사람이 하는 만큼 그 사람이 생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크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지조차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경력도 많고 실력도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발리겐 스타일리스트의 심사위원은 공개가 안 되죠. 심사위원을 선발하는 그 과정도 공개가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이 지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기 뭐 덮어놓고 그냥 지원하면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소위 깜깜이 테스트라고 하는 그냥 뭐 돈 주면 다 해주는 건지. 과거에 좀 그런 거 있었었죠. 뭐 유튜버라 다 까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심사위원의 선발 과정 자체도 불투명한데 무슨 뭐 그 심사위원하고 응시생하고 뭐 무슨 또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고 말고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거 첫 번째 심사위원의 시작부터 심사위원이 되고 이 사람이 심사를 할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불투명한데 과연 이 사람과 이 심사위원과 학생 간에 응시생 간에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냐 현실적으로 이거 하나가 참 어처구니 없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응시생이 이제 신청을 하죠.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신청하면 내가 그 심사위원을 만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도 뭐 그냥 인터넷 그냥 접수한단 말입니다. 그럼 뭐 평일날 한다 그럼 금요일이고 주말 한다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인데 거기에 뭐 한두 명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이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딱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심사 본다? 이 확률이 과연 있을까요? 한 교실에 20명이 시험을 봅니다. 20명이 시험을 봐요. 근데 심사위원이 2명이 있어요. 보조가 2명 있고 토탈 4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건 2명이 최전판을 들고 심사를 본단 말입니다. 10명씩 봐요.
그렇다면 그 수십 수백 명 중에 딱 그 10명 보는 그 심사위원 그 10명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과연 현실성이 있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기 발레리안 스타일리스트 주최 측에서 말하는 심사위원과 응시생 간에 부정행위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부정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상한 막 규정들이 많죠. 그리고 또 그게 자꾸 변해요. 어떤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뭐에 열어놨는가 하면 화면을 그 발레리안 스타일리스트 시험에 실채점 제외 및 감점 기준이라는 데 지금 펴놨습니다. 여기 보면 수험자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색상, 무늬 어쩌고 저쩌고 있고, 다음 유형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고 0점으로 처리됩니다 라고 있는 거 보면, 여기 밑에 위그 꼬리털에 1. 색상이 하얀색이 아닌 경우, 1. 사전 작업한 흔적이나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 표시가 있는 경우, 3. 털 길이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7번에 미용 작업에 보면 시험 도중 시험실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이건 당연히 빵점이죠. 여기에 이번에 보면 준비물 검사 종료 이후 위그의 찢어짐, 훼손이 발견된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위그 미용을 하다 보면 찢어질 수가 있죠. 실수하면. 이거는 곧 실견인 경우에는 상처를 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실격되는 게 맞죠. 그런데 얼마 전이 아니라 아마 그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겁니다. 클리핑하고 났는데 얼룩이 있더라. 그런데 그 얼룩으로 인해서 실격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작년 12월에 저희 학생도 머절 클리핑을 했는데 머절에 무슨 회색인가 무슨 이런 얼룩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실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위그의 찢어짐, 훼손이 발견된 경우, 사실 얼룩을 훼손이라고 굳이 얼룩은 무조건 훼손이야, 위그가 훼손된 거야. 글쎄요, 우리는 오염됐다고 얘기하지 훼손됐다고 얘기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준비물 검사 종료 이후 견체의 파손이 발견된 경우, 파손이야 당연히 부러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그 클리핑하고 났는데 그 위그 스킨에 얼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실격을 당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응시생이 잘못한 게 아니죠. 시험 치는 응시생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위그 자체에 그냥 얼룩이나 오염이 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실격을 시키고, 여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격을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일단 그런 말은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굳이 여기에 대입하자면 찢어짐, 훼손이 발견된 경우 이거 같은데 과연 그 얼룩을 훼손으로 볼 거냐? 저는 좀 많이 오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이 뒤에 또 보면 이제 미용 작업 기준, 위그 및 견체 기준, 미용 도구 기준, 이 도구 기준에도 보면 그래요. 이름 쓰지 마라, 상표 붙이지 마라, 스티커 붙이지 마라, 바구니는 요렇게 된 흰 것만 가져와라. 좀 좋다. 여기까지도 100번 양보해서 좋다 칩시다. 자, 우리가 복장 기준에서 보면 항상 볼 때마다 참 웃겼는데,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글씨 또는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은 긴팔 가운이나 검정색 토시를 이용하여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가급적 보이지 않도록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약간은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씨 또는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문신이라고 했어요. 그럼 예전에 우리 학생 중에 이 팔뚝에 진짜입니다. 진짜. 여기 팔뚝에 문신, 칼라로 이렇게 문신 4개를 이렇게 새겨놨는데 뭔가 하면 이거 진짜입니다. 햄버거, 피자, 치킨, 콜라. 진짜입니다. 진짜. 웃지 말고. 햄버거,
피자, 치킨, 콜라를 문신했어요. 조그만하게. 뭐 사이즈는 한 2cm, 1.5cm 정도 사이즈 되게. 그래 제가 야 너는 내 살다 이런 문신은 처음 본다. 너 이거 왜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문신했대요. 자 여러분 글씨 아니죠? 혐오감이나 콜라, 피자, 치킨이 혐오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문신도 아니죠. 그럼 얘는 안 가려도 되겠죠, 그죠? 근데 과연 물론 가리고 시험 봤어요. 시험 봤을 때는 안 가리고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건 인권 침해죠, 인권 침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구보다 뭐 민원 좋아하고 막 툭하면 뭐 짜장면 하나 시켜 먹고도 그 뭡니까 이렇게 뭐 댓글 달고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아니 이거 문신은 요즘은 문신 다 했잖아요. 저희 학생들도 문신 많아요. 뭐 작고 큰 거 전부 다. 이거를 가리고 시험 치러는데 내하고 시험 이거를 가지고 한 번도 뭐 어디 농림부라든가 뭐 이런데 항의를 안 했나 봐요. 이거 인권 침해 저는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응시로 시험을 볼 때 터무니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클리핑 하다가 이렇게 머즐 클리핑을 하다가 클리퍼에 찢어지진 않았어요. 위그가 찢어지진 않았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좀 벌어져 있어. 그러면 이런 경험들 직접인 분도 있고 간접적으로 본 분도 있을 건데 옆에서 이걸 심사위원들이 막 벌려요. 막 이렇게 벌려.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다른 심사위원 불러가지고 사진 찍고 찢어졌다라고 해요. 찢어진 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찢어졌다는 건 손대지 않았는 상태에서 찢어졌어야 돼요. 그게 찢어진 거지. 그죠? 자, 찢어진 것처럼 의심이 돼. 그러면 다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죠. 그 확인을 하는 과정이 심사위원들이 와 손으로 막 주먹을 끌리고 만지고 벌리고 이게 확인입니까? 더 심하게 하는 거죠. 찢어진 건 찢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찢어진 게 확인이 되려 찢어졌다고 딱 인정이 되려고 하면 아무도 손 안 댔을 때 누가 봐도 찢어졌다라고 해야 찢어진 겁니다. 찢어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찢어진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건 안 찢어진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법에서도 증거, 증인이 딱 있어야 이건 유죄입니다.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긴 것 같아, 얘가. 얘가 그랬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모르겠어. 확인을 다시 해보자. 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 죄를 저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찢어진 것 같다고 와서 손가락으로 막 벌리고 위그를 이지랄빙 하면 심사위원이라고 앉아있는 것들이 그지랄빙 하면 멀쩡한 위그도 찢어져요. 멀쩡한 위그는 안 찢어지겠지. 약간의 스크래치 또는 약간 좀 이렇게 특히나 이 얼굴 부분은 좀 많이 늘어나죠. 그죠? 아시다시피. 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하면 벌어져요. 구멍 나요, 진짜. 이런 것들, 이런 터무니없는 뭐 문신을 가려라. 진짜 2024년도에 이따위 터무니없는 것들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이대로 그냥 쭉 진행되다 보니까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심사위원이 손을 대고 그거를 그 다음에 사진을 찍고 찢어졌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참 문제가 있죠. 그죠? 저는 참 그래서 발리건 스타일리스트 심사하는 사람들이 참 좀 심사하는 사람들이 물론 일부겠죠. 심사위원은 있죠. 손대는 거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손대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은 있죠. 심사위원은 위그 딱 그 상태 그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손을 딱 댔죠. 손을 대는 순간 얘는 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죠? 특히 다 미용해놓고 나서 콤으로 털을 체크해서 뭐 똑바로 했는지 면전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지금 이게 찢어졌냐 안 찢어졌냐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왜냐? 코밍을 해서
털이 좀 더 나오는 거는 감점이 좀 더 되냐 덜 되냐의 문제입니다. 스킨이 찢어지는 건, 위그가 찢어지는 건 당락의 문제예요. 실격이냐 합격이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거를 심사위원이 손을 대고 손가락으로 뭐 어쩌고 확인한답시고 그러면 심사위원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런 심사위원이 자질이 없는 사람도 왜 심사를 보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자질이 없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용인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심사위원들도 겁을 냅니다. 터무니없는 심사들 많죠. 그죠? 원래 생각은 그냥 한 5분 정도만 찍으려고 했어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편집해봐야 되겠지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 김재용 아카데미로 채널 이름을 바꾸고 하는 첫 이제 유튜버인데, 발렌게 스타일리스트에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시험 치기도 전에 감점되고 치기도 전에 실격되고 뭐 이런 것들에 그런 뭐 채점 제외인가 감점 기준 뭐 공통 유의사항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잘못됐다라는 것들 한두 가지를 좀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